안녕하세요, 쌤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달쌤입니다. 저는 현장의 교사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컨텐츠나 매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유아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여기 조합원에 계신 선생님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알려볼 도와줄 선생님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삼은 게 바로 임용고시예요. 그 이유는 이제 임용고시가 곧 다가오기도 해서 곧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꿀팁을 드리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2차가 끝나는 1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재수를 했는데요. 1년 공부하고 떨어져서 20년 공부해서 붙었습니다. 초수 기준으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이제 2월 전에 1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한국사 3급을 따놓고 2월부터 6월까지는 재학 중이고 교생도 있고 교육봉사도 있었기 때문에 좀 바빠서 인강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강을 쭉 따라가면서 이론들을 조금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본격 암기에 들어갔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기출풀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네, 저는 흐름을 딱히 크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초수 때 한국사 다 따놨었고요. 그리고 재수할 때는 강사 선생님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다 따라갔었던 게 전부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비법이랄 게 없네요. 저의 암기 방법은 바로 백지 쓰기였습니다. 백지 쓰기 이렇게 교재가 있으면 교재의 한 부분을 먼저 한 40분 잡고 쭉 외운 다음에 그 외웠던 모든 것을 종이에 한번 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썼던 거랑 교재랑 무엇이 다른지 추가를 계속 해보면서 하는 건데 저는 백지 쓰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고 나중에는 이제는 어느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어떤 위치에 있었다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암기했습니다. 제가 초수 때는 정말 대충 공부했거든요. 대강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개념을 알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이해만 했는데 재수를 하게 되니까 완전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게 됐어요. 그 비법이 바로 에빙하우스 만각 곡선에 따른 주기 이론인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암기를 할 때 만약에 첫 번째 날에 1을 공부했다면 두 번째 날에 1 플러스 2를 공부하고 세 번째 날에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공부해서 누적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게 여러분이 임용 볼 때까지 기억으로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활용했던 게 에빙하우스 플랜을 가진 수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첩을 활용해서 내가 매일매일 복습을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저 또한 여기 수달쌤이 하셨던 것처럼 백지 쓰기 굉장히 많이 활용했었어요. 저는 이제 논술을 짝스터디를 했는데 논술은 질보다는 양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한 답안씩 썼어요. 아무것도 논술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제 1200자 논술을 하루에 한 장씩 쓰다 보면 정말 아무리 논술의 니은자도 몰라도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한 답안을 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논술도 사실은 거의 다 암기한 지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논술 답안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루에 한 장씩 쓰시고 짝스터디로 꼭 다른 사람이랑 답안을 바꿔보셔서 자기 답안에 어떤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재수나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저처럼 재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미 초수 때 논술의 틀을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일 쓰는 거는 비추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시되 그 쓰실 때 그런 것들이 좀 문서를 제대로 읽으실 수 있는 분? 문서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 이런 분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서류 같은 걸 많이 검토해 주시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제 논술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검토해 주셨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내가 논술이라는 건 내 주장과 그거에 대한 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과 근거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재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논술에 대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이 좀 많은 편이어서 잠은 8시간씩 충분히 잤고요. 이제 아침 9시부터 기상 스터디를 했어요. 9시에 자리에 앉은 걸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하면 벌금. 이렇게 해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 학교 강의가 한 일주일에 5시간, 6시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듣는 시간에는 네, 학교 공부하고 네, 나머지 시간에 인강 듣고 공부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순수 공부 시간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인강 제외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공부 시간은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는 하루에 스탑워치를 재요. 아침에 시작할 때 스탑워치를 눌러서 내가 총 몇 시간 공부를 하는지 하는데, 공부 잠깐 쉴 때는 물론 멈춰놓고 하긴 하는데 제가 13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공부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깨닫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침에 오전 7시 30분까지 독서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30분간 세부 내용을 다 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다시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저는 제가 들었던 강사분이 좀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켰던 분이셔가지고 그분에게 임용고시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쉬는 날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했고, 다만 일요일 날에는 좀 그래도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밤 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는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라든지 아니면 예능 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저는 6월까지 거의 재학생이기 때문에 뭐 교생으로 한 달 쉬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주말이 저에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녁에 한 8시부터는 쉬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조금 잠잘 때까지는 조금 제 시간을 가지긴 했습니다. 체력 관리는 사실 딱히 하지 않고 저는 많이 잘 먹었어요. 잘 먹었고, 그리고 멘탈 관리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한다. 제 합격한 동기 하나는 4달 만에 붙은 동기가 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산이 있어서 올랐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못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멘탈 관리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멘탈은 거의 쿠쿠다스였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안 될 때나 이럴 때 주변 지인들한테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라고 칭얼대기도 하고, 저랑 그 전년도 초수 때 같이 스터디했던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전화해서 저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 하소연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날 받아줄 만한 사람을 좀 많이 구비해 두시는 게 꿀팁이네요. 네, 아주 꿀팁입니다. 그리고 저 체력 같은 경우에 저도 금방 지치거든요. 특히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은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허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걷는 걸 추천드려요. 웬만하면 1시간 정도? 하루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걷고, 아니면 저는 독서실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이제 걸어서 가는 방식으로 조금 체력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1차에서 3점 컷으로 굉장히 근소한 컷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 굉장히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수업 시련을 보통 이제 수업 시련과 면접쯤 되면은 2차 준비를 1차 준비했듯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또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했어요. 수업 시련이랑 면접 연습을 정말 1차 공부했던 것처럼 해서 2차에서 굉장히 뒤집어서 서울에서 12등을 했습니다. 오. 아, 예. 자랑. 죄송합니다. 와. 그러니까 2차 공부하실 때 저의 팁은 2차 공부하실 때 굉장히 솔직히 나른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1차는 끝났으니까 2차는 좀 놀러 다니면서 쉬엄쉬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차에서도 굉장히 붙기 어렵거든요. 2차도 1차 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앉아서 계속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저 그 꿀팁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시는 게 저처럼 살이 잘 찌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나 이렇게까지 쪄도 되나? 한 10kg 찐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면접에서 이렇게 쪘으면 인상이 안 좋아서 떨어질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꿀팁이 있는데요. 뭐냐면 딱 2차 준비 들어가실 때 그때 저는 매일매일 과일 주스 하나씩만 먹었거든요. 그때 급격하게 한 5kg 뺄 수 있어요. 한 10kg 정도 찌시는 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멘탈 거기서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네. 꿀팁인가요? 재수를 하시거나 뭐 장수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하셨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봐서 떨어졌던 그 시험지 정말 꼴도 보기 싫으실 텐데 그거 다시 채점하고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하면서 내가 왜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앞으로 1년을 이렇게 잘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실패 요인 분석한 다음에 했던 거는 바로 합격생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성공 요인을 제가 받아 적어 왔습니다. 저랑 같이 스터디 하셨던 분들 중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성공 요인을 물어보셔야 되고요. 나랑 뭐가 달랐길래 과연 그들은 성공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수 때 떨어졌던 요인이 제가 대강 공부에서였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초수 때 백지 쓰기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지 쓰기 하게 되면 무조건 100%다 꼼꼼하게 외워야 백지 쓰기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쓰질 못해요. 근데 그 초수 때 같이 합격하셨던 선생님들 보니까 백지 쓰기를 매일 같이 하셨더라고요. 전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눈물. 네, 여러분. 저는 초수 때 연애하다가 망했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재수 때 홀로서기에서 성공했습니다.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기존에 연애를 하시고 계셨다, 장기적으로 연애를 하셨다, 그러면 괜히 흐름 끊기니까 괜히 연애를 파탄내지 마시고 계속 하시고, 근데 이제 막 썸을 타거나 이제 막 공부 시작하는데 연애를 시작한다, 이거는 좀 비추해요. 그런 분들 되신 분들 못 봤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알던 지인 중에 꽤나 오래 하시던 분이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같이 연인이신 분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충분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장기 연애를 하시든 짧은 연애를 하시든 그 상대방이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면 비추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저는 학교랑 이제 병행을 했는데 학교랑 병행할 때의 팁은 사실 학교 강의를 너무 이거 모범답안 같은데 학교 강의 들을 때는 정말 집중해서 듣고 따로 학교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다 끝내고 뭐 밤 10시, 11시 이럴 때 집에 가는 시간 한 뭐 30분 정도 되시잖아요. 그때 이제 학교 공부를 했어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학기에는 16학점, 2학기에 10학점 이렇게 들었는데 네, 학점을 좀 줄여서 최대한 임용 생각이 있으시면 3학년 때까지 다 들어놓으시고 4학년 때는 최대한 강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경력 단절도 고민되시고 이제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하고 병행이 가능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지 않으면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재수할 때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뭐 빵집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하면서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4시간?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험 다가왔을 때는 못했고 관뒀어요.
6월쯤에 저는 여행을 한번 다녀왔는데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행 가서는 정말 여행만 즐겁게 했고요. 이제 대신 다녀와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었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짧은 여행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진짜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같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환기가 너무 빨리 돼버려서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 여행이랑 사실 친구 만나는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와 같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 직장인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놀고 있는 친구라든지 나와 상황이 다른 친구를 약속을 잡아서 만나거나 하는 거, 저처럼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당분간 연락을 잠시 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고생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임용고시 자체가 아니라 이걸 붙으면 행복할까? 였거든요. 사실 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뭐 맨날 그만두고 싶다는 선생님도 많다고 하고 실제로 그만둔 선배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붙으면 내가 진짜로 교사로서 행복하게 지낼까? 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부했는데 굉장히 현장에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정말 생활을 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행복하실 수 있으니까 꼭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사실 현장에 오게 되면 조금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현장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나가고 개선이 돼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또 이제 전교조 조합에서 많이 도움도 주시고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임용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나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쌤 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